정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민선 8기 도의회에서 상임위 배정을 놓고 여야 갈등이 여전합니다. 학부모 단체장 출신 의원의 교육위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도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단독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국지성 소나기가 내린 청주 도심을 대로가 침수돼 1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원인은 낙엽 때문이었습니다. 청주시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중단하자 발행액이 급감했습니다. 골목 상권 손님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12대 충북도의회가 상임위 배정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죠. 일방적이라며 상임위원장직 사퇴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교육위 재배정 없이는 협조하지 않을 모양새라 다수당인 국민의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 속에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된 충북도의회 원구성. 민주당은 학부모 단체장 출신인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 배정 등 야당 요구를 무시한 독선이라며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끼리 상임위 자리를 바꾸라는 막판 제안까지 민주당이 거절해 더 미룰 수 없다며 강행을 선택했습니다. 시작부터 터져나온 파열음에 우려가 커지자 황영호 도의장이 하루 만에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교육위를 재구성하면 전체 틀이 흐트러져 원안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원구성은 끝났다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민주당의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게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정치에서는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은 하여튼 우리가 서로 양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13일부터 이어지는 우리 임시에서는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 하나된 모습으로. 다수당의 일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야당 몫인 도의회 부의장과 정책복지위원장 사퇴까지 검토했던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 이명은 부의장과 이상정 위원장이 직을 그대로 맡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부하고 그러다 보면 또 도정 의정에 좀 차질이 있고 정책복지위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상임위 이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 참여는 여전한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교육위원 1명이 사임한 뒤에 박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꾸길 원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을 황영호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황 의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다소 진전된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시간을 갖고 찾아보겠다 해서 저희들은 좀 빠른 시간에 그거를 좀 찾아서 의장님이 좀 방법을 찾아주셔서. 12대 충북도의회는 오는 8일 연천회를 거쳐 13일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설 예정. 양쪽 모두 파행이 되풀이되는 건 원치 않지만 의원 수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민주당이 뜻을 굽히는 것도, 국민의힘이 소속 교육위원 가운데 사임 대상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여야를 초월한 협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 의회와 도의회에 이어 충주시 의회도 순탄치 않은 임기를 예고했습니다. 원구성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개원 첫날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결국 시작하자마자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대 충주시의회 첫 임시회는 파행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개원을 선언하자마자 정회에 들어간 겁니다. 전체 19명 가운데 8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등원하지 않은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발단은 원구성, 의회 운영위, 행정복지위, 산업건설위, 복지환경위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어느 당 의원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소한 주요 상임위는 동수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업무 재량성이 많아 부적절한 사항을 살펴야 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히 양당의 배분 기준이 신중하게.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활한 시정을 위해 다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또 별도의 2개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원구성에 있어서 3대 332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협치를 논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의회로 첫날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8대, 의장직과 부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해 9대에 이르러서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한 충주시 의회. 청주와 도의회에 이은 또 한 번의 파행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라는 의회의 역할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시 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박혜수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3선의 박혜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은 민주당의 등원 거부를 이유로 선출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괴산군 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송규, 장옥자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취임 직후 현금성 복지 공약이 후퇴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영환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상대 후보 베끼기에만 올인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취임 후 공약 파기는 명백한 도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예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와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건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먼저 도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국지성 소나기로 청주 일부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0분간 내린 40mm 소나기에 청주 시내 도로가 침수돼 견인차까지 동원이 됐는데 알고 보니 낙엽이 원인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도심의 한 도로. 차가 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합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뒤늦게 차로를 바꾸느라 애를 먹습니다. 결국 견인 차량까지 동원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이 일대 내린 비는 40분간 40mm로 추정되는데 소나기 한 번에 6차선 대로가 1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인도까지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잠겨가지고 한 차량이 범퍼 위까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올라 있는 상태였어요. 집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갈 뻔했어요. 장마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도로변 곳곳에 배수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낙엽이었습니다. 낙엽 등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로 인한 낙엽들하고 쓰레기가 일시에 몰려가지고 좀 덮어서 물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차라든가 노면 청소차들이 청소를 해도 깨끗한 상태거든요. 일반 강우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주택과 가게가 밀집한 도로. 도로가 물에 잠겨 스티로폼, 종이류 등 온갖 물건이 떠내려옵니다. 주민들은 맨발로 나와 집기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고 어찌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인근 모충동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육 냉동고 냉동기는 물에 잠겨 고장났고 식자재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상점에도 물이 들어차 다 상자째 젖어버려 제대로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하수도로 유입되는 우수관에 쓰레기 등 불순물이 가득 차 제대로 배수가 안 됐다며
청주시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뭐 50톤씩 막 이렇게 쌓여갖고 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있는데 다 쌓여갖고 물을 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무슨 때는 하상도로는 물 찰뚱말뚱 하는데 여기는 보니 역순환해갖고. 청주시는 쓰레기로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번엔 갑자기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역류한 것 같다고 해명합니다. 그 배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는 그 사전에 청소 같은 걸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재해당국의 말이 무색하게도 낙엽과 쓰레기 관리 소홀로 40분간 내린 비에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의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하자 청주페이 이용액이 직전보다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당장 골목 식당에서도 체감될 정도라는데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청주의 한 골목식당. 서너 번 결제해 한 번꼴로 받았던 녹색카드 청주페이가 갑자기 뜸해졌습니다. 지역 상권에 더 소비하려는 취지로 청주시가 충전액의 10%를 얹어주던 인센티브 지원을 지난달 24일 돌연 중단하자 올해 하루 평균 20억 원씩 발행 유통되던 지역화폐가 중단 열흘 만에 10분의 1로 급감한 탓입니다. 최근 손님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청주페이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지역에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면은 올 들어 지역 화폐 수요가 월 평균 6%씩 늘어가며 1년 인센티브 예산 300억 원이 반년도 안 돼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물가 인상 등이 지역 화폐 인센티브 수요를 부채질한 걸로 보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게 지금 거의 40만 장이 육박하는 카드가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충전을 많이 하시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면서 또 많이 확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충주와 제천 등 충북 대부분 시군도 올해 예산의 70% 정도를 전반기에 소진한 데다 이용 수요는 꾸준히 늘어 영동과 괴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한두 달 안에 지원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전체 충북에 배정된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는 지난해의 60%인 279억 원. 수요는 느는데 국비 지원은 점점 줄어 지속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20년, 21년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던 거고 금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늘기에는 앞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반기 추경에 충북 11개 시군 몫으로 배정된 인센티브 국비는 59억 원. 진천군 등 일부는 지속 가능 방안을 찾기 위해 인센티브 적용률을 현행 10%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의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3으로 1년 전에 비해 6.7% 치솟았고 5월에 비해서도 0.8% 올랐습니다.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7.9% 올랐고 5월보다는 1% 상승했습니다. 어류, 채소, 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의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8.2% 올랐고 5월에 비해서는 0.9%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국제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연료비 증가가 공업 제품뿐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은 생활이 어려운 청년이 일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월 30만 원까지 3년간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3,437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 국장급 인사가 처음 단행됐습니다.
정책기획관의 홍순덕 증평부군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의 조경순 진천부군수가 승진 발령됐고 박혜운 제천부시장은 농정국장으로 박기순 정책기획관은 제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밖에 정정훈 대변인 등 4급 승진과 전보 인사도 내려졌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공식 후원사로 농협 등과의 협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가닉 메이커 협동조합과 농가생활협동조합, 오스템바이오 등 3곳이 후원 업체로 참여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10곳, 한국관광공사 등 공사협회 17곳으로부터 공식 후원기관 승인도 받았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간 열립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청주시 현도면의 한 통신장비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창고 건물 3개 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CCTV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20분쯤에는 진천의 한 종이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기계 설비와 종이 완제품 등이 불에 타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엠보싱 기계를 예열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이후 직원과의 첫 공식 오찬을 청원경찰들과 함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매일 아침 마주보는 청원경찰들과 첫 공식 오찬을 함께하고 싶었다며 근무 중 어려운 점과 근무 환경 개선 사항 등을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승두봉 청원경찰 반장은 도청에서 34년 근무한 이래 역대 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취임 후 첫 공식 오찬을 함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신호 위반이나 과속으로 운행한 차량이 432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건보다 39% 늘어난 겁니다. 청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동군이 벼 해충인 먹노린재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먹노린재는 벼의 줄기와 이삭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일부터 2차례 예찰한 결과 벼 10주당 6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영동군은 먹노린재 전용 약재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란하기 전인 7월 초까지 집중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제조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진천군에서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 특별 감시가 실시됩니다. 진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수와 폐수 문단 방류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경기일까요?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인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